네.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5%까지 빠졌는데, 어제도 투매였죠. 어제도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투매라기보다는 오늘은 패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이유도 뭐 특히 없는데, 아무튼 개미들이 이제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해 드렸던 거랑 뭐 큰 맥락은 바뀐 게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계속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떠들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를 자꾸 부각하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걸 감지하고 뉴스 보지 마셔라.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말고 좀 마음을 잘 저기 하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틀 연속, 그죠?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월화 이틀 연속 이제 빠지면서 아마 오늘은 아마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미리 얘기는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좀 점검 좀 해드리고, 뭐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달라진 게 없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가 또 많이 올라왔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낙폭과대가 제일 심한 주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0.1초 만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중소형 건설주요. 네. 낙폭과대가 제일 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급등을 제일 심하게 했죠. 무려 뭐 2연상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오늘 뭐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던데, 솔직히 1년 중에 이런 날 자주 있어요. 뭐 평생 살면서 이런 날이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투매랑 뭐 이런 단순한 패닉은, 아니 패닉 같지도 않은 이런 패닉은요 1년에 한 12번도 더 있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웃으면서 방송하죠. 왜? 미리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개미들 이렇게 반응할 거니까 뉴스 보지 말라고. 그거를 미리 얘기해드렸고, 저도 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웃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웃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 방송 집중해서 40분 동안 하니까 들으시고, 제 방송 끝나거든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일찍 주무세요. 죽으라고 이제 뇌를 깨끗하게 씻어드리면 뭐해. 또 가가지고 뉴스 보고 다른 사람도 유튜브 또 보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놓거든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제 방송을 지금부터 아예 보지 마시고, 오늘 얘기 듣고 그냥 아무것도 더 이상 안 보고 자겠습니다. 그러신 분들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도 안 좋게 끝났죠. 자, 일단은 이제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아까 시간에서도 보면 오르는 거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여기 보시면 어제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도 뭐 크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신고가 유지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증시도 괜찮아요. 여기는 어제 1% 이상씩 올랐어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하고 이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될 것 같냐고. 다 트럼프라 그랬어요. 심지어 민주당 지지하는 미국인들도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트럼프라 그랬거든.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은 그렇다 치고 독일 증시랑 프랑스 증시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될 줄 알고 있었고 그냥 됐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방위비를 독일한테 많이 뜯을까요? 우리나라한테 많이 뜯을까요? 독일에도 미군 기지 있어요. 독일에도 미군 기지 있다니까. 독일한테 더 많이 뜯겠어요? 우리한테 더 많이 뜯겠어요? 독일한테 더 많이 뜯어요. 왜? 경제 규모가 독일이 더 크거든요.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방위비를 얼마큼 내라고 이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거기가 더 내야 돼. GDP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많이 내요. 근데 독일은 왜 안 빠지는데요? 프랑스는, 일본은 미군 기지 없어요? 있어요.
여기 안 빠지잖아. 안 빠지는 게 둘째 치고 흔들리질 않잖아. 그죠? 대만, 인도도 뭐 크게 빠지는 거 없잖아. 그죠? 대만 보세요. 대만 오늘 좀 빠졌죠. 근데 여기는 괜찮아. 왜? 트럼프 효과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대만 오늘 트럼프가 보기에 아주 이쁜 짓을 했던데요. 트럼프가 딱 되니까 바로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무기를 사드릴게요. 얼마나 들어? 20조 원 이상인가? 하여튼 엄청난 엄청난 그 조그만 나라가 섬이지 않습니까? 대만이. 그죠? 네. 그 조그만 나라가 그 무기를 왕창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서. 거의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거의 진상과 다름이 없는 조공이지, 조공. 그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냥 다 평범해요. 근데 우리 중국 얘기 안 했구나. 중국 보시면 오늘 끝날 때 마이너스 1% 빠지긴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올라갔어요.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중국을 가만 안 두겠다라고 했지 우리나라를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멀쩡한데 우리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트럼프 리스크 부각시켜가지고 언론들이 자꾸 떠들어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이제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떨어지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 언론이 뭐를 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우리 주식 경원이 있잖아요. 그걸 인용해서 이것도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된 공포의 시장, 최악의 한국 증시 꼴찌 이러면서 세계 증시와 코인은 트럼프 랠리 중인데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놈들? 세계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국 증시가 랠리를 펼쳤나요? 아니 거의 횡보했어. 조금 오른 다음에 횡보하는 거고 독일이랑 프랑스도 횡보하는 중이고요. 일본도 크게 안 올라갔어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랠리?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말라니까요. 근데 보지 말라는데 죽으라고 또 봐요 또. 이런 기사를 뭐하러 보는데. 그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급락한 걸 보여줄 거면 떨어지는 차트를 넣든가 올라가는 차트를 올려놓고 난리야 이건 또. 생각이 없어. 근데 어쨌든 뭐라 막 써놨거든요.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 중간중간에 보면 뭐 최악의 저평가 K증시 아웃, 주도주 수급실종 속수무책, 증시자금 썰. 이거 오타카의 썰물 아니에요? 이제 글자도 빠뜨려 이제. 국내 증시서 탈출 가속화.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거만 써놨어. 무역분쟁 재현 악몽의 실적 부진까지. 이런 거 보면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도의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패닉에 빠지는 거 있죠. 이런 패닉 같지도 않은 이런 패닉 1년에 12번도 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식을 못하겠다? 그냥 내일 아침에 다 시장가로 전량 주식 갖고 있는 거 싹 매도해서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에다 돈 넣어놓고 그냥 은행 이자만 받으면서 사세요. 주식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요. 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좀 주식 종목들 올라갈까? 올라간 게 있어요. 오늘 뭐 트럼프 수혜주도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근데 계속 괴롭히는 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아까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다 조금씩 올랐거나 횡보하거나 그렇죠. 크게 빠지는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주르륵 올라간 것도 없어요. 주르륵 빠지죠. 근데 웃긴 게 뭐냐?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가 급감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급증합니다. 누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도대체 누가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돈이 빠져나간다는 식의 멘트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보다 사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주죠. 왜? 싸게 사야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사람들 투매를 나오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는 계속 트럼프 리스크를 부각을 시켰으니까 언론에서. 그리고 주변에도 물어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드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힘들어질 거다, 경제 위기에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생각을 저는 못 바꿔드릴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이미 중독돼 있으시거든요. 뭐 저기 미국의 무슨 펜타닐 마약 중독 이런 거 심각하다고 하죠.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언론에 중독된 게 더 심해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거를 되돌려 놓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우리 망했다. 근데 또 여쭤볼게요. 중국은 왜 안 떨어지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한 이유가 트럼프가, 기사에서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대중 강경파를 장관, 뭐 국무장관이나 뭐 하여튼 뭐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걸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중국은 왜 안 떨어지는데? 네. 말을 못 하더라고.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리스크 언론에서 부각한 것 때문에 그런 거 맞고, 이 얘기가 중요해서 지금 몇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랑 같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홍콩. 어제 우리나라 투매 나왔잖아요. 급락하면서. 그때 홍콩이 같이 빠졌어요. 어제, 오늘 3% 같이 폭락했습니다. 여기 2.8%. 홍콩 H지수는 3.1% 폭락했죠. 그럼 홍콩이랑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파생, 선물 옵션 파생 천국입니다. 네, 천국이라고. 외국인들이 아시아 쪽에서 파생할 때 어디서 많이 거래하냐면 홍콩이랑 우리나라예요. 10수년 전에는 우리나라 파생시장 거래 규모가 전 세계 1위였던 적이 있어요. 1위. 일반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파생시장 거래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개판이란 얘기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둘만 지금 빠진 거예요. 이 얘기를 믿으셔야 돼요. 믿기 싫으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살고 싶으시면, 손실을 보기 싫으시면, 그래서 남들이 못 얻는 기회를 얻어 잡아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믿으시고, 싫으시면 믿지 마세요. 저도 그 충분히 생각해보고 검토하고 하는 얘기니까. 파생시장 규모가 큰 한국과 홍콩만 이틀 동안 크게 빠집니다. 그러면 지수를 급락시키면서 변동성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거든. 홍콩이랑 한국이랑 옵션 만기일이 똑같아요. 근데 미국이랑 한국은 틀려요. 중국이랑 한국도 틀리고 중국이랑 홍콩도 틀려요. 뭔 얘기냐? 한국하고 홍콩은 이번 주인데 중국이랑 미국은 다음 주예요. 그럼 이쪽 파생시장에 동건 애들이 있겠죠.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어 놓는 거라. 홍콩 쪽은 왜 저렇게 흔들면 좋아하냐면 홍콩 사람들이 도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기 흔들면 좋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판이 커지니까. 파생이 뭐예요? 옵션 만기일. 파생이 뭐죠? 그 만기일까지 지수가 어디 올라갈지 떨어질지, 올라간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지면 어디까지일지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큰 돈을 딸 수도 있고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일반 개미들이 그걸 정확하게 못 맞히게끔 막 흔들겠죠. 맞잖아요. 막 흔들 거 아니에요. 그 만만한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랑 홍콩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나 이게 요번에 참 너무 씁쓸한 게 뭐냐면 가슴 아파요. 뭐냐면 홍콩은 도박을 좋아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대만이나 일본 가서 안 하고 우리나라 와서 이럴까요? 언론에 너무 잘 속아. 진짜 가슴에서 지금 제가 불이 올라오는데 언론에 너무 잘 속아. 미치겠어 진짜. 대학교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언론에 너무 잘 속아. 네? IT 보급률, 뭐 하여튼 정보화, 지식화 이런 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속아요. 미치겠어 진짜. 응?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 한 얘기 뭐예요? 초박빙이다.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일까지 그랬던 인간들 다 틀렸잖아. 누구? 주류 언론들이. 근데 그 인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또 믿어요. 믿고 또 흔들리는 거라. 바람 앞에 촛불이 아니라 태풍 앞에 촛불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얼마나 쉬워요. 트럼프 때문에 니그들 망할 거야. 그러니까 와 이러면서 막 그냥 집어 던지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난리를. 예? 여러분, 화일약품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아니 얘 코로나 때 잠깐 가고 지금 4년 넘게 빠져서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네? 없잖아요. 어? 얘가 왜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응? 아주 미치겠어. 요즘에 오늘 보면은 종목들 중에 이미 바닥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줄줄줄줄 더 흘러내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 아니 이런 거 에스폴리틱 이런 거 보죠. 이거 바닥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애들이 4%씩 또 떨어져요. 왜? 이런 애들 바닥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4%씩 또 떨어져요. 거래 안 되는 주식인데 이런 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은 사람들이 다 갖다 집어 던졌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뭐 SG글로벌 이런 것들은 이제 음봉 나올만 하잖아요. 제가 미리 얘기 다 해드렸고, 그죠? 네, 조심하라고. PM풍년 어제 떨어졌고, 그죠? 대선 그 이재명 씨 금요일날 선고 임박해서 떠있던 주식이니까 얼마든지 급락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떨어지면은 이해가지 않습니까? 갤럭시와 모니터링 최근에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 수혜주로 떨어지면 급락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게 여기서 왜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 온 국민의 지금 마음을, 뇌를 지금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다 감염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언론이 퍼뜨린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막 열변을 토한 거예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니 트럼프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돈을 더 풀지 어떻게 돈을 걷어들입니까? 미국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람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달러 강세를 만듭니까? 그랬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8년 전에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어디 다른 데서 아니면 TV에서 저처럼 얘기해준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해봤거든. 뭘? 책에서만 배우고 다른 주류 언론에서 기사 나오는 것만 달달이 외워서 그대로 방송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실전 투자를 했거든요. 심지어 회원들 리딩까지 같이 했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왜 앞에서 당해봤거든. 속아봤는데 거기서 안 속고 이겨내서 돈을 벌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저 속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이제 조금 더 얹어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포장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 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파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하고 홍콩만 건드려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사람들 완벽하게 속이려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하락을 합니다. 11월 6일날 당선됐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11월 6일입니다. 6일날부터 빠집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빼고는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의도적이란 얘기예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개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는 뭐 갖고 괴롭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잠깐만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이렇게 박살내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네, 죽으라고. 그래서 아까 옵션 만기 얘기를 해드린 거라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알테오젠이랑 뭐 니가캔바이오는 살짝 올라갔잖아요. 얘네들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거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움 이런 거 보세요.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에코프로 스르르. 지수를 좀 떨궈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일제히 하락합니다. 연락받고 떨어지는 것 같아. 왜 이러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레인보우는 요즘에 로봇 강아지, 로봇개 그것 때문에 호재가 있어서 좀 올라갔고, 리노공업 왜? 그죠? 펩트론은 올라갔어요. 얘는 좀 드문 경우고. 펄 어비스 쪼르르.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금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2, 3일이면 맘만 먹으면 2, 3일이면 원래 자리로 다 돌려놔요. 그냥 이런 건 걱정할 것도 아니라고. 근데 중소형주에서 요번에 투매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 이틀 동안. 왜? 개미들 다 놀래게 했다고 지금. 개미들이 다 놀래 자빠지게 해놨어요 지금 다. 한두 개가 아니라. 국순당 이런 거 보세요. 최근에 로제 그 아파트 노래 때문에 소주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뜬금없이 뚜두둑 떨어지죠. 오늘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또 내거나 낼 듯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세요? 그냥 회복돼요. 얘네들 올라올 수 있을까? 당연하죠. 왜 빠졌는데요? 개미들이 겁먹어서 그냥 빠진 거예요. 아까 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제가 강하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려고 좀 말을 세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언제 평상시에 말 함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가 눌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을 좀 단어를 좀 세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다 놀래가지고 떨군 거라.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90% 이상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컴퓨터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그 뭐 백신으로 이렇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잖아요. 그때 가장 기본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를 킨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컴퓨터가 이상해졌죠? 고쳐야 되잖아요. 그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면 안 된대요. 컴퓨터를 껐다가 킨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염된 상태에서 고치면은 고쳤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상황마다 다, 백신마다, 프로그램마다 다 틀리겠지만, 바이러스마다 다 틀리겠지만, 기본은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킨 다음에 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잠 안 자면서 저 인간 말이 맞나? 아니야. MBC 뉴스가 맞나? KBS 뉴스가 맞을까? 유튜브에서 무슨 박사님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그분의 말씀이 맞을까? 아니야. 저 인간은 접니다. 저 인간 말이 맞나?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 컴퓨터 끄듯이 그냥 주무세요. 그냥. 응? 주무시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주식이 싸져야지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예요? 8년 전에도 똑같이 이랬다.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뭐 최순실, 중국의 사드 보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 됐거든. 우리나라도 정신없는데 중국이 막 괴롭히죠. 막 중국에 진출했던 롯데그룹 막 망할 뻔했죠. 대통령은 막 그 탄핵 당한다고 탄핵 당했고 실제로 막 난리가 났고, 삼성 이재용 회장 감옥 간다고. 삼성 리스크가 뭐 지금만 있는 줄 아세요? 그때는 감옥 갔어. 그때 잡혀가지고. 그때 누구야? 이건희 회장님은 병원에 계셨고 의식 없어가지고. 삼성 위기 그때도 그랬어요. 뭘 새삼스레 그래.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삼성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삼성전자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처럼 뭐 난리지금 막 그럴 때 환율 띄고, 그때도 환율 띄었어요. 삼성전자 막 조금 가다가 막 이게 몇 프로 폭락했는 줄 아세요? 하루 만에 7% 폭락했어요. 7%. 예? 이건 먼저
이게 8% 아수라장이었다니까 이때 삼성전자. 근데 그 툴도 털고 갔어요. 심지어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갔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만큼 갔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밀이 있거든요. 총수가 감옥을 가면 이상하게 잘 가. 쟤들 하는 말이 있어요. SK 최태원 회장 옛날에 감옥 갔었잖아요. 그때 그 변호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판사한테 지금 회장님이 감옥에 가 계시는 바람에 저희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못하고 계셔서 기업에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판사가 그랬다잖아요. 판사가 그랬나 옆에 사람이 그랬나. SK하이닉스 신고가던데요. 진짜로 그때 SK하이닉스가 신고가라고 막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변호사들이. 주식은 잘 가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농담도 좀 해드렸습니다. 아셨죠? 이런 저기 뭐야 개미들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대통령 됐습니까? 아니요. 트럼프가 무슨 저기 발언한 거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당선되고 나서 당선 수락연설하고 나서 특별하게 얘기한 게 트럼프 입에서 발언하는 거 없지 않나요? 근데 뭐 이렇게 호들갑들이야 이 미친 언론들이. 응?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이 언론들이. 응? 대통령 임기를 1월 초에 시작하는데 그 앞으로도 4년이 더 남았는데 4년 동안 어떻게 살라고 벌써부터 이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초박빙이라며. 다 틀렸잖아요. 경합주 초박빙이라면서요. 트럼프 뭐 해리스가 우세한 데도 많다면서 웃기고 있네.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근데 그 언론의 말을 또 듣고 속냐 이거죠. 다른 나라 다 멀쩡한데 왜 우리만 이러냐고. 맞죠? 네. 언론이 잘못됐고 그 언론에 휘둘리는 수많은 개미들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셔야지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돈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투매 나온 거는 그 마음 아픈 사람들이 던진 거니까 됐고요. 급락뒤에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급락뒤에는 반드시 급등 나옵니다. 급락뒤에는 반드시 급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중에서 급등한 게 뭐냐면 보세요. 그동안에 이거 아셔야 되죠. 순환매 도는 거니까 이거 이용해서 돈을 버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떨어져요. 왜? 아니 개미들 다 갖다 집어 던지는데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 다 떨어지지. 삼성전자도 여러분 3%씩 떨어지고 있는데 일반 종목들이 견디겠어요? 이거 떨어지는 거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 욕할 필요도 없다니까. 이거 누가 막아줄 건데. 그래도 개미들이 투매하는 걸 어떻게. 개미들이 투매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갖다 집어 던지는 거 어떻게 막아. 그렇죠? 이럴 때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게 뭐냐. 수익이 나고 있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아니 현금이 약간 있다 그럼 그거 갖고 그냥 단타나 치자. 시끄러워 진짜 이러면서. 나도 개미지만 참 지긋지긋하다. 또 속냐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돈 드는 쪽에 가가지고 그냥 놓으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쪽 상황이 끝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요, 끌어올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러 계속 쳐다보면서 신경을 씁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되는 쪽이 어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예전에 저기 누구야 현대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대잖아요. 6.25 이제 전란 다 끝나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이 초토화이 돼 있겠죠. 옆에 있던 이제 그 형제들이었나 직원 누가 아이고 망했다 우리 집 어떻게 살아요 막 이랬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그랬다면서요. 그게 다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왜? 폐허에서 다시 도시를 또 건설해야 되니까 그분은 그게 다 기회로 보이더래요. 그래갖고서 잘 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사업가 마인드거든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시려면 사업가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요. 누구는 아이고 망했다 그러지만 누구는 똑같은 걸 보면서 기회다.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딱 오늘 급등한 게 그런 똑같은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봅시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올라갔던 게 누구죠?
그렇죠. SOI 스틸텍이 1등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더 이상 못 가고 있죠. 그럼 끝난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하고 일신석재는 이제 일신석재도 이거는 이제 뭐 통일교 그쪽이니까 남북 경협조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리도 되고 왜? 그 재건 사업할 때 돌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근데 더 이상 못 가죠. 움직이긴 하는데 크게 여기 정고점 돌파를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제 현대 에버다임이 튀어 올라왔죠. 내가 갈게. 근데 여기도 그냥 더 이상 못 가요. 힘에 받치는 거라. 오늘 이제 분노 종목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죠. 제가 오늘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3부 토건 종목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잡주가 되어버렸더라고. 3부 토건을 얘기를 안 했는데 얘가 여기가 한 500원 정도인데 500원 하던 게 1,500원 이상 올라왔어 오늘. 그래서 앞에 있는 구덩이를 다 메꿨거든요. 이 얘기 많이 드렸죠. 구덩이 메꾸면 다른 게 간다고.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고. 3부 토건이 이제 구덩이에 가까워지니까 범양건영이라고 이게 상한가 두 방이 나옵니다. 앞에 뭐 매물대고 뭐고 그냥 제껴버리죠. 얼마나 강하냐면 이게 그때 7월 달에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매물대가 당연히 있겠죠. 거래 많으니까. 근데 여기를 그냥 무슨 SF 영화 보면은 순간이동 하듯이 공간이동 순간이동 하듯이 점프해버렸어. 엄청나게 강한 상한가입니다. 매물대 그냥 뛰어넘었다니까. 중3짜리가 수능 안 보고 그냥 서울대 의대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 의대 간 거예요 그냥. 점프해서. 내가 제2의 3부 토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성이라고 있어요. 일성건설. 여기도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가 뭐고 그냥 돌파. 상한가 같죠? 그랬더니 이걸 보고 아침 더 빨리 간 게 뭐냐면 TYM, 동양물산. TYM은 농기계죠. 뭐 이게 한때는 농슬라라고 그러죠. 농슬라. 농기계 업계의 테슬라다 그래서. TYM. 트랙터로 유명하죠 요즘에. 상한가 같죠. 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이거는 농기계. 우크라이나가 농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것도 같고 그 다음에 이하공영은 아침에 뜬 게 하나도 없었는데 뒤늦게 가더라고. 여기도 매물대 대충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가는 거예요 지금. 난광토건 급등했죠. 근데 오늘 급등한 이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낙연 수혜주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낙연 수혜주가 되는 토건주들 많이 올랐어요. 건설, 남아토건, 난강토건 이런 것들. 특히 남아토건 얘도 올라왔었죠. 난강토건은 상한가 같고 매물대가 뭐고 없어요. 다 뚫어버렸어. 네. 그 다음에 특수건설. 상한가 못 가는데 급등했었죠. 이거 올라가니까 우원개발 질투나서 팔아 뭐 이런 식이에요. 신원종합개발도 가고. 그 다음에 지능기업이라고 이게 오세훈씨 관련주였거든요. 걸레를 만들어놨어. 뭡니까 이게? 한동훈씨 다음으로 여권에서는 오세훈씨 지지율도 괜찮지 않나요? 여권에서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놨어. 한신공영 이거 올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히림이라고 아시죠? 히림. 빈살만이 한다고 했던 네옴시티,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갔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지금 낙폭과대우 되게 심했죠. 중소형 건설주나 하여튼 여긴 설계 쪽인데 건축 설계 여기도 많이 빠졌죠.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오늘 급등만 강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상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GNC 에너지. 상한가 같죠?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던 게 안 가고 새로운 게 가는 거예요. 얘네들 맘먹고 뽑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또 나올 거예요. 어제 제가 밤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움직였는데 트럼프가 뭐 푸틴이랑 통화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사를 러시아에서 허구다라고 반박했다. 그래서 아침에 실제로 종목들이 하락 출발했거든요. 그 종목이 바뀌더니 얘네들이 간 거예요. 왜 갔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용산에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붙여갖고 올려버린 거예요. 또 더 재밌는 게 뭐냐? 얘네들이 시간에서 또 갑니다. 누가?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주시장이 딱 열리거든. 오늘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손절해 말어? 손절해 말어? 아니야, 더 살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더 살까? 말까? 팔고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아,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한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 갖고라도 하세요. 뭐 돈 되는 쪽 알려드렸잖아. 응? 아까 히림 내가 그 종목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응? 히림을 사라는 건 아니죠.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거 어떻게 사라고 그래. 그죠? 네. 히림을 근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뭐 수수께끼 정도의 지금 수준은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하고 문재인 정부 때 급등했던 대북주 있죠. 대북주하고 성향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거의 재건해 주겠다는 수준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근데 그게 그대로 이름만 바꾸면 북한 재건 수혜주였거든요. 그게 우리 그냥 대북주라고 한 거지 이거를. 근데 나라만 바꾸면 그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돼요. 많아. 우크라이나에 남 하나 있는 게 없거든. 그리고 저희가 외신 언론 그에서 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유럽 주요 지도자들, 나토 그쪽 관계자들, 그 다음에 심지어 하마스 있죠. 하마스,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얘네들까지도 헤즈볼라까지도 전쟁을 좀 이렇게 평화 쪽으로 이러면서 그전엔 전쟁을 어떻게 멈추냐 막 이러다가 이제 좀 적당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부서진 데가 많거든요. 하도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면 복구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기대가 높겠죠. 그죠? 네. 시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움직인 것도 우리나라 국토부가 스페인하고 폴란드인가 그쪽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논의를 했대요. 옛날엔 그런 뉴스 나와도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가잖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이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요. 다른 쪽에다가 관심을 돌리면 돼요. 응? 맞지 않습니까? 그 연인들 여자 남자 뭐 뜨겁게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그 실연의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애들, 특히 젊은 애들이 막 힘들어하면 걔네들 고쳐주는 거 간단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귀게 하든가 아니면 열심히 일을 시키면 돼. 정신 못 차리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리워할 그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도 뇌를 갖다가 아까 제가 흉내를 냈지만 얘를 손절할까 말까 어떨까 말까 절로 갈까 말까 막 그러지 마시고 이거 올라오는 타창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알아 그거를. 예? 낙폭과대 심한 종목을 끌어안고서 쳐다보고 있으면 걔 올라옵니까? 그래서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걔가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 저 크리스마스 전까지 올라올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설령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정신과를 가야지. 자꾸 보지 마시라니까. 근데 자꾸 보고 있으면 뭐가 들려요. 진짜로. 네? 걔가 말을 한다니까. 네? 자꾸 보지 마세요.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땐 뭐 한다고요? 일을 하면 돼. 일을. 응? 단타 치세요. 단타 칠 게 좀 널렸구만.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낙폭과대가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면 올라와요. 급등이 나온다고 그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개미들이 그렇게 물량을 내놓으라고 찍어 누르고 했는데도 개미들이 안 팔아서 못 올라간 주식이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초급등 나옵니다. 초급등 나온다. 그러니까 거꾸로 난 거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까지 얘기가 끝낼게요. TYM, 히림, 그리고 아까 여기
중소건설주, 범양건영, 일성건설, 이화공영, 이게 여기서 왜 상한가가 나오겠어요? 최근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털렸다는 얘기예요. 다 보시면 매물대가 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여기. 근데 어떻게 상한가에 가, 이게? 손절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손절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라. 이게 신용이 보이려나? 여기 신용이 안 되는 주식이라서 볼 게 없다, 여기. 근데 그만큼 팔았다는 얘기고요. 그 뭐야 이거? 어제 얘기했던 국영제는 신용 늘어난 거 보여드렸죠. 보세요. 두 개만 못 끝냅시다. 국영제는 폭락을 했는데 미쳤어. 신용이 줄질 않네. 신용이 줄질 않아. 나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제가 그러잖아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사람들이라고. 이재명 씨 그 재판 선고가 며칠 안 남으니까 그거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수익 내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저희 방에 이거 언제 샀다고? 여기서 샀다니까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살 때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보세요. 여기쯤에 샀거든요. 1,800원쯤에서. 여기 21선 위에 산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만약에 내려오면은 1,000원 초반까지 내려오거든요. 1,800원에 샀는데 1,1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떨어지겠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만에 하나 떨어지면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선고 임박해가지고 이때 와서 여기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SG글로벌 이게 저기잖아요 김동현 씨 거. 여기도 보면 그래도 가끔씩 얘기해드렸죠, 그죠? 신용이 그때 그랬죠. 신용이 줄지를 않는다. 이거 걱정이다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좀 더 늘더라고 살짝. 그러더니 한 대 맞잖아요. 16% 급락. 이건 지수 투매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끝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회복이 안 되죠. 또 모르지 또. 근데 아무튼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죠. 네. 가짜 운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가짜 운봉일 가능성이 낮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내일 아침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잊어버리세요. 아셨죠? 잊어버리시라.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제 뒤에 오늘 방송 없죠? 샘표로. 아니 샘표인데 아니 이게 더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바닥 아닙니까? 아니 떨어질 게 뭐가 있어? 샘표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아는 회사죠. 아니 거래도 없어요. 떨어질 게 뭐 있어? 신용 볼 것도 없어. 떨어질 게 뭐가 있어? 근데 이런 애도 오늘 아니 4%짜리 하락이면 큰 하락도 아닌데 엄청나게 센 거 떨어진 거 같죠? 뭐예요? 얘 개미들이 다 갖다 집어 던졌다는 소리에 무서워서. 거래량이 안 보이시죠? 전일 대비 2배 늘었어. 그러니까 큰 거래량은 아닌데 전일보다 좀 늘면서 3-4% 이상 떨어졌다? 개미들이 나간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갈게요. 투매나 패닉장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조정이 왜 오는 줄 아세요? 개미들 떨구려고. 근데 어제 오늘 나온 캔들이 뭐예요? 개미들 털렸어요. 그럼 다 됐네. 근데 이제 와서 손절하시겠다고요? 뭐하러? 안 그렇습니까? 이제 와서 뭐 손절이에요. 사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매수했는데 끝날 때 내가 산 거보다 3-4% 5% 막 더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왜? 주식은 발바닥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발목이나 아니면 무릎쯤에서 사는 거지. 근데 지금은 발바닥은 그렇고 무릎은 아니고 발목? 발등? 발목? 그쯤에서 주식 살 수 있는 저렴이니까 사시면 돼요. 바닥을 어제 오늘 찍었는지 내일 찍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정도면 됐네. 그래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을 못 사 그러면. 맞죠?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면 못 파는 거 아시죠? 살 때도 똑같아.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요. 너무 100점짜리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사져요. 사놓고 3, 4%만 더 떨어져도 막 난리가 나고 이럴 때는요 되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사놓고 휙 던져놓으면 돼요. 아셨죠? 지금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겁먹지 마세요. 뉴스 좀 그만 보시고.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얘기 듣고 또 9시 뉴스 보러 가실 거면은 앞으로 제 방송 듣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뇌를 깨끗하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씻어놨는데 또 가가지고 또 무슨 또 유튜브 보면서 막 우리나라 경제가 트럼프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우 네. 속지 마세요. 아셨죠? 네, 걱정돼서 그래요. 이거 이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런 하락은 이런 투매나 이런 패닉은요 1년에 12번도 더 나옵니다. 이런 거 갖고 힘들어하시면 돈을 벌기는커녕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도 못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바로 주식을 사세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뭐 대충 사도 돈 안 벌겠습니까? 기회인데 대신에 좀 빨리 올라가는 걸 사야지. 내일 아침에 제일 뜨거운 데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인데 이미 급등해 있는 거는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느낌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신이 없다?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네. 오늘 우리 방에서 상한가 나온 거 2개나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할 것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 종목은 멀쩡했겠어요? 다 같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상한가 2개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일성건설이에요. 언제 샀냐고요? 얘는 추석 전에 샀어. 추석 전에 샀어. 추석 전에. 네. 왜 샀냐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아서. 이거 트럼프 세주로 추천했어. 트럼프. 추석 전부터 사놨다니까 이거를. 근데 바로 안 가고 세력들이 떨구더라고요. 고생 조금 했어요. 너무 상한가 가서 내일 팔아버리려고. 네. 좀 빨리 샀죠, 그죠? 일신석재랑 같이 움직일 줄 알았더니 일신석재가 먼저 가고 일성건설은 세력들이 어거지로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쵸? 네. 어쨌든 오늘 같은 날 상한가 나오잖아. 네. 내일 팔면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난리지기면서 주식을 던질 때 그때 마음을 굳게 먹고 매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구경제에는 불확실할 때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나는 거지 확실할 때 주식을 사면 개미들하고 같이 끌려다니면서 손실만 납니다. 지금은 웃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매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매집하세요. 걱정이 돼가지고 평소보다 지금 5분 넘게 방송을 더 했거든요. 네. 아무튼 제 방송 끝나면 바로 주무세요.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차트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알았죠?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